돈이 없어도 상황이 안 좋더라도 누구나 다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2살의 맥도날드 배달 알바생, 36세 자산 10억 달성, 41살의 자산 100억 달성. 정말이에요? 네, 사기 아니고요. 30대 초반에 했었었고요. 그때 이것저것 하다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맥도날드에서 라이더 생활을 했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15년 11월 달에 했었어요. 결혼 전부터 부동산 공부는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왜냐면 집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빌라 다 오르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집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심 굉장히 극에 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결심을 했었던 거죠. 내가 그동안 경제적인 부분 또 재테크, 부동산에 무지했었구나. 후회와 어떤 자괴감, 상실감,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내에 대한 어떤 미안함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대한민국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미친 듯이 몰입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랑 제가 모아가지고 5,700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엄밀히 따지자면 700만 원이 있었고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 도와주셨던 거고요. 와이프는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스드메라고 하죠. 그리고 예식장 예약부터 또 전셋집까지 구하는데 5,700으로 모두 해결을 해야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빌라 첫 집을 구할 수가 있었죠. 첫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친 듯이 돈을 아꼈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수령액으로 한 180 얼마 정도 그 돈과 또 결혼을 하니까 축의금 한 6, 700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아서 경기도 행신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처음으로 갭 투자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었었거든요.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찾아보면서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처음에 낙찰받았던 것도 141만 원에 낙찰받았고요. 100만 원짜리 낙찰받아서 또 900만 원에 매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70만 원대에 낙찰받은 것도 있고요. 55만 원에 낙찰받은 것도 있고 또 149만 원에 낙찰받아서 700만 원에 또 매도를 했었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낙찰받은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물건들을 또 수익 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낙찰받고 수익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고 최저 입찰가 낮은 순으로 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빠르게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이 물건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물건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이고 답이고 농지네요. 이건 또 전인데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좀 건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 안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 왜? 내가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지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PD님이라면 지료를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예, 사는 게 낫죠?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땅을 저렴하게 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분한테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시세가 600만 원 정도가 맞아. 그러면 뭐 580에 줄 수도 있는 거고 550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윈윈이죠. 그럼 내가 260만 원에 낙찰 받아서 550만 원에만 팔더라도 수익률 괜찮잖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할 만한 땅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주택이냐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250만 원인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얼마 정도 수익률을 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으면 한 30%, 보통 뭐 50% 이상, 2배, 3배 그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의 본질은 내가 싸게 사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클릭 몇 번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가야 돼요. 내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자면은 입찰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온비드 공매는 전자 입찰 방식이거든요. 집과 회사, 심지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증서만 있으면 입찰 가능합니다. 근데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물건 개수가 적기는 합니다. 법원 경매로 또 놓고 검색을 하시면은 10만 원 이하짜리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둘 다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왜냐면 경매, 공매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둘 다 다룰 줄 안다? 물건을 보는 눈과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은 한번 해보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경매, 공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할까요? 우선은 잘 몰라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공매는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편견, 선입견이에요. 그런 편견, 선입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누군가가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아니 20살 젊은 분들도 하고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50, 60, 70세이신 분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좀 답답해요. 그래서 관건은 이런 소액 물건들을 통해서 계속 시드를 불려나가고요. 그러면서 내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또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합쳐가면서 스노우볼처럼 눈덩이를 크게 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투자하셨을 때 네. 수익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 안 쓰셨거든요? 절대 안 했죠. 외식이란 건 없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줄여가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또 모았고 또 집에서 팔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당근에 팔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종잣돈을 모아나갔죠. 처절했습니다. 어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 끈기, 노력,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급해요. 내가 투자하면 바로 올라야 되고 뭘 사면 큰 수익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이어나가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해도 되는지 어려울 것 같고. 사기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검증을 하고 안전하게 매물들을 올려놓습니다. 사기라든지 이상한 허위 매물이 올라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만 낙찰받는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5년 전, 1년 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시작하신 다음부터 그냥 항상 잘 되셨어요? 그건 아니죠.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싸게 사다 보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몇십만 원 정도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손해죠. 그러면 경험치 얻었다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발전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액대가 큰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잘못 투자했다고 하면 손실이 그냥 몇십 몇백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천 몇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 부동산 소액 투자 이런 것들로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셔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매 공매를 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런 걸 사 모으고 있냐,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다, 막 그런 비아냥거림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들 투자 안 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수를 했었던 게 아무것도 모르고 싸게만 낙찰받으면 수익을 낼 줄 알고 강화도에 있는 임야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산 꼭대기 중턱에 있는 토지고 활용 가치도 없고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컨디션의 땅도 아니었었는데 오직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찰했다가 물론 저는 그 하나의 물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쌓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제대로 배우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유근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편견을 깨셨어요? 사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좀 불우했었어요. 3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고, 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어머니와 살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어떤 학대와 또 배고픔도 겪고, 그래서 친어머니와 살게 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근데 어머니도 돈이 굉장히 없으셨고 힘들게 사셨지만 미용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미용실을 하셨었거든요. 집을 얻을 수 있는 뭐 보증금이라든지 전셋값이 없다 보니까 항상 미용실이 있으면 미용실 한쪽을 커튼을 치고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깔고 위에 이불 덮고 그런 식으로 미용실 안에서 집처럼 살아왔었어요.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내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재워보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었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니네 집도 놀러 가자. 근데 우리 집은 미용실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겪어야만 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겪다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한 결핍 그런 게 굉장히 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독서하는 습관을 얻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2번째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갖게 됐었어요. 나머지 3번째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명문대 다니는 동기와 대화를 나누는 그 첫 시작이 군대였었거든요.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처음으로 깨닫게 됐었던 거죠.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하면은 시간의 여유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방에 출장을 가고 제주도, 대구, 부산에 출장을 가더라도 반드시 당일에 돌아옵니다. 무조건 아무리 출장 갔다가 늦더라도 저녁 8시 이전에는 바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무조건 제가 다 씻깁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와이프는 자녀들 씻긴 횟수가 한 명당 10번이 안 될 거예요. 왜? 그거는 무조건 내 몫이고 아이 셋 키우면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면 청소 다 하고 아이 다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1도 못 받고 자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잠깐 살았던 기간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집에 가끔씩 들어온다? 그럼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렴풋이 제가 다짐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처럼만 살지 말자. 아빠처럼만 살지 않으면 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거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다른 동생이 2명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공개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 배다른 동생 2명도 서로 또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빠처럼만 살지 말자.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 항상 가정을 최우선시 두자. 어렸을 때의 결핍, 아빠가 없었던 그 빈자리, 저는 자녀들한테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 전에 아빠는 어쨌든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임팩트 있게 막 간지럼 펴주고 같이 막 5분이든 10분이든 놀아주면 아이들 기억에는 엄청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꿈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크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제가 많은 시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시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킬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또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형, 또 친인척들, 내 주변의 친구들, 또 회사 직장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지금 좀 놀란 게 그 상황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신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절하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이럴 때 써야 되는구나 라고 또 느낀 게 셋째는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학병원에서도 또 특실을 잡아주고 거기 특실은 또 한강이 다 보이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자기 딸을 그렇게 위해주는 사위가 얼마나 또 예쁘겠어요. 그래서 항상 로또 사이라고 해주시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비즈니스석 해드리고 하면서 내가 이런 호사를 사위 때문에 누린다고 또 해주시면 또 너무 기분이 좋고 돈 벌면 벌수록 장모님 집에 있는 가전을 모두 다 하나하나씩 바꿔드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기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치매 노인 분들을 돌보는 노력봉사, 또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노력봉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금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 한부모, 그런 가정, 그런 것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단체에다가 꾸준히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힘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풀 충전되게끔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낙찰받아서 수익을 얻는 거죠. 한 번의 성과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맨날 임장 가고 뜯어 말려도 계속 물건 검색합니다. 경험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알아내신 돈 버는 노하우인데 네. 이거를 혼자 알지 않고 네.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의 최종 목표고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강렬히 이렇게 다가왔었던 문장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또 문장이었었어요. 나 자신을 잘 갈고 닦으면서 내가 잘 되면 내 가족도 잘 되고 또 그 주변 친인척들도 잘 되고 또 내 친구들도 잘 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잘 되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자기 지인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삶이 또 나라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배우분들 가운데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뭐 1,000만 원, 1억 이상 버는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주부였었고요. 또 아들 2명을 키우시는 분이셨고 또 시간도 그렇게 여유롭게 있는 분도 아니셨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투자해서 계속 수익을 얻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공무원 분들도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었대요. 근데 투자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직장 일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직장 일을 열심히 하니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내 투자금으로 쌓이고 또 내가 투자했던 것들에서 또 수익이 생기면서 합쳐지니까 더 큰 물건들을 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매너리즘에 빠졌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게 되면서 내가 경매,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수익을 얻었으니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사무실이든 아니면 내가 음식점을 할 때 가진 어떤 기술로 경매로 싸게 받아서 내 업종을 넣으면 훨씬 더 이익이겠네?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무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또 제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운동선수셨어요. 몸도 되게 좋아. 근데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 또 타격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경매, 공매 그리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분은 여주에 있는 한옥 비슷한 단독주택을 낙찰받으신 거예요. 그 물건의 감정가는 4억 5천이었는데 2억이나 더 싸게 해서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투자금이며 수리비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이분이 별장으로도 쓰면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에어비앤비를 또 통해 가지고 수익을 따로 얻고 있는 거예요. 여주니까 사람들이 여주에 가? 하는데 여주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가죠. 그래서 주말만 풀로 차더라도 대출이자 다 빼고 200에서 또 가장 성수기일 때는 400까지 수익을 얻었대요. 매달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자동화 시켜놓고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두었기 때문에 7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 다 보너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어쨌든 한옥 비슷한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한옥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지금 꾸면서 지금은 한옥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한옥까지 지어서 에어비앤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운영 노하우가 충분히 생겼잖아요. 방법만 하는
하나 알아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돈을 막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 재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걱정 고민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저처럼 돈은 없는데 간절함이 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다들 많지 않잖아요. 소액을 통해서 빠르게 시드를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자유를 하루빨리 얻어서 소중한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주변 지인분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 투자 시작하시던 대표님께 네. 조언 하나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우물쭈물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생각한 게 있으면 바로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